속에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특히 반헌법적 개혁 사태 이후 민주주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 내주신 우리 교육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주신 오늘 교육계 관련자 여러분, 또 교원단체 여러분, 교육단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참 1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네, 1년 동안 교육 현안과 정치 현안들을 직접 마주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교육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교육계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선거 중에서 우리가 볼 때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토대라는 점에서 너무 중요한데 단순히 헌법문화 구사나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약간 늘 뒷전에 밀리고 그래왔던 과정들이 인연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가 우리가 이제 조금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까지와 좀 다른 방식의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 우리 김선권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을 개혁해야 된다는 의지가 다른 어떤 현장 정치인들에 비해서 뛰어났다 이런 경험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함께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의지 되게 중요하고 로 맡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교육 연대는 비인가 대안학교 그리고 교육청공복대안학교 그리고 유아 대한교육기관 전국의 52개 현장이 함께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대한교육은 사실 교육개혁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우리나라 너무 이치된 경쟁 체제에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아니다. 우리 정말 진정한 교육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교육을 쭉 해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꿈꾸던 교육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현장에 20년간 있고 지금도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민주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고요. 또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가 학교를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속 가능의 어려움을 맞고 있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던 각각의 학교마다 특별한 교육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부모도 만족하고 그 안에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교사들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교육이 없어진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 대한교육과 또 학교와 청소년에게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교육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그리고 또 다양성이 보장되는 교육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교육 저희는 그것을 스스로 살리고 서로를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승아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협회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임기 동안 협력에 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저출생, 국가재난과 유구통합에 타협을 두고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유아 최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유구통합 실행계획 수립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영유아 최우선 원칙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 과정과 교육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교사는 전문화되어야 하고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은
안전하면서도 질 높은 보육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차별 없이 공정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완성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유아가 어떠한 형태의 기반을 선택하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비로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에서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제안하는 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이란 유아교육법에서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초저출생 국가재난으로 퇴출되는 사립유치원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초저출생으로 수용이 급감하고 공급은 확대되어 수많은 사립유치원이 자리를 잃고 폐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할 때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을 담당해왔고 수요가 없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실 때 교육 분야만큼은 우리 백승아 위원장님께서 교육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정부와 소통하고 정책을 입안하며 진짜 대한민국 교육을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가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확신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백승아 위원장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진짜 대한민국 수립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약속을 함께 이 자리에서 지켜봤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은 각각 여러 지역에 맞춰서 아까 지역 맞춤형 학교들 다양성이 보장된다 이런 얘기 하셔서 너무 기뻤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은 지역의 물리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 계획에 맞춤이 필요합니다. 여러 곳에 저희와 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청인들을 위한 학교만이 아니라 대안학교들이 그렇게 충분히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위한 교육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